그 칭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용 프로, 이창용 선수, 이창용 코치. 지금은 뭐로 부르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프로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수와 코치의 중간이기도 하고, 예, 왜냐면은 뭐 시합도 나가긴 하지만, 예, 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MTV 강습이라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이창용 선수와 함께 MTV 산악자전거 강습. 아, 그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보니까 조회수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 배 아프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원래 그 영상이 제가 정읍 동호회 강습 갔을 때 그 내부용으로 찍는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올리신 건데 사실 국내에는 자료가 없고 뭔가 기준도 없고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 교육을 받고 싶어도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지방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보를 계속 올리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 영상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나보다 조회수 높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10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 MTV에 대한 그 정보들 그런 게 계속 퍼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서로 좋은 거죠. 어차피 그걸 통해서 저를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상 정신 승리를 하신 이창용 아니 나였으면은 제가 심성이 좀 안 입고 와가지고 남 잘 되는 거 이런 보면 배 되게 아파가지고. 아니 저 처음에 그랬어요. 전화해서 좀 따져볼까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하면 어차피 유튜브를 했던 그러니까 동영상들 내가 올리는 목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더 볼 거면은 더 많이 보면 되지. 왜냐면 거기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SNS에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나? 아, 난 너무 멋지더라고. 수입사 자전거 팔지 말고 문화를 만드세요 이런 거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MTV에 거의 1세대라 하기는 좀 저는 1.5세대 정도 돼요. 1.5세대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껴있는 세대. 선수와 코치의 중간 1세대와 2세대의 중간 중간에 계신 아주 중요하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도저도 아닌 거죠 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쪽을 업계 쪽을 잘 아실 텐데 아시면서도 그런 말 하기가 왜냐면은 수입사 사장님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좀 샤바샤바 잘해야.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 이제 회사를 나오고 다른 업계 사장님들이랑 좀 몇 번씩 얘기를 하면서 MTV도 교육 쪽 쉽게 말하면 지금 사이클 쪽은 엄청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와 스파이더 해서 막 강습하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브랜드들에서 자기네 행사들을 뭔가를 한단 말이죠. 뭔가 라이딩 이벤트를 하거나 근데 작년 18년도 한 해 MTV 브랜드 중에서 뭐 한 게 없어요. 사실 MTV는 소비자들이 계속 사는데 수입사 쉽게 말하면 돈만 받고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매장에 가서 라이더가 MTV를 입문했어요. 자전거 어디서 타야 돼요? 하면은 어디 카페 가입해서 타세요. 아, 그게 끝이지. MTV 인구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수도권은 산을 못 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MTV란 장르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사이클은 자전거만 타면 어디든지 다 가요. 근데 얘는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산에 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끌고 다니잖아. 그죠? 끌고 다니시죠? 아니 제가 뒤에서 채찍질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영상 보면 그냥 와 산에서는 그냥 길을 살려줍니다. 좋았어, 나이스. 좋아, 산에 좋아. 그렇게 같이 옆에서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막상 또 동호회 가입해서 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미 레벨이 여기인데 자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가면 민폐라고 생각하면 못 가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냥 저 혼자 그냥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게 수입사들이 저는 정치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사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막 다 힘 합쳐가지고 남한산성 이거 반대됐을 때 자기들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청원 막 하면서 그게 2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20만 명이.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그렇게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수입사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전거 한참 핫하잖아요. 그렇다네. 근데 더 많이 팔린다 하네. 근데 수입사들은 각계전투예요.
규제가 어떻고 해서 못 들어오고 하잖아요. 수입사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고는 지금 안 해요. 하자고는 얘기는 해도 막상 모이질 않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뭔가 자전거 타시는 분, 특히 MTB 타시는 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수입사를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특히 내가 자이언트 있을 때 그래비티 캠프라고 했었거든요. 아 예. 네, 교육을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브랜드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아 자이언트 타는 네,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선 접수가 자이언트, 그 다음에 자이언트 아니신 분들 소수. 그런 식으로라도 기획하고 할 때 어쨌든 브랜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브랜드를 타고 있어서 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 타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콘텐츠라도 만들어서 하면 좀 괜찮은데 안 팔려. 자전거 MTB는 사이클앱에서 안 팔려. 왜 안 팔리는 데는 생각 안 하고 안 팔리니까 안 할 거야. 지금 몇 명이죠? 18,000 와.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이제 8,000인데. 아 그래도 8,000이라도 채널의 파워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흔한 동호인이고 제 채널에서 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왜냐면은 난 잘 못하니까. 하지만 이제 네임밸류가 다른 거예요. 나한테는 막 자전거 부품 막 이런 편찬이 오지 않아요. 해달라고. 왜냐? 다 가져가지. 선수. 나는 옷이 오지 않아요. 옷이 내 돈 주고 산다고. 바이크 24시에서 비싼 거 주고 산다고 이렇게. 택배를 500원만 기다리면. 택배가 안 와요. 제가 택배 한번 시켜놓으면요 생활이 안 돼요. 오지 않는다고. 되게 초록삭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제가 하고 싶어도 저는 딱 그게 뭐라고 했나? 아까 그랬잖아요. 가오. 네. 아니 1세대 1.5, 2세대 중간, 선수와 코치의 사이. 이게 시간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진중성 높은 유튜버들이 있고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가는 나 같은 까불이들이 있고 재미없게. 그렇죠.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저는 딱 또 그 중간이거든요. 포지션이. 네. 근데 거기서 다른 수입사 사장님들랑 얘기하다가 조금 내려놓고 하면 편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갖고 있는 메리트가 아예 빠진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좀 저렴하게 가면은. 그나저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잘랐습니다. 그전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 머리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거 올빼기가? 네. 그런 머리. 어제 잘랐습니다. 또 제 채널에 나온다고 머리도 자르시고. 깔끔하게 나와요.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미니게임 6 주최하신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태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사실 점프해도 맨날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고요. 그래서 맨날 잡아지고요. 코너링도 잘 못하고 뱅크 벗어나고요. 그런 흔한 동호인인데 제가 그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업체들도 못하고 있는 거를 개인이 이렇게 주최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이 식스라는 그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거 들으려고. 어쨌든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긴 하는데 흩어져 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크루처럼 타기도 하는데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이고는 있는데 뭔가 이벤트 그런 건 애들을 위한 그런 건 없잖아요. 특히 뭐 시합을 간다 하더라도 특히 그런 친구들이 시합을 참가하기는 사실 쉽긴 않거든요. 근데 미니 이벤트 게임 통해서 애들끼리 모여 타기도 하고 특히 어른들은 자 놀라카대. 난 발을 팔 줄도 몰라 하면서. 그래도 오면 좋을 텐데. 요즘 아카데미 생활은 좀. 그냥 어차피 이제 1년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작을 한 거죠. 자전거 시장은 계속 죽고 있을 시기에 시작을 했고 기존에 뭐 강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존에 매장이랑 똑같거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는 새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 키우진 못했고. 참 이게 아쉬운 게 스키 강습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키 강습이 상당히 비싸대. 네. 그냥 몰랐어요. 비싸요. 그래 영주 씨 얘기 들어보니까 MTB 강습만 봤을 때는 와 말이 비싸나 어쩌면 이 생각했어. 말이 비싸.
이렇게 했는데 스키 강습이랑 다른 강습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그리 비싼 게 아니대. 레저 맞아요. 스포츠 네. 배우는 거 활동에 그거 아는 사람들은 배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강습 받으신 대부분들이 스키를 타시던 분들이 강습을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담 없이 배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사람의 인식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 골프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뭔가 쉽게 말해 레저로 배우는 거고 자전거는 안 배워도 지금 다 탈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생활 교통수단인데 그걸 내가 돈 주고 배워야 되나? 이 생각을 갖다가 이제 오래 타다가 다치고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레저 비용 잘 내면서 맞아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이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레저로 선뜻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가 MTV 전 대중화가 목표예요. 그 강원도, 춘천 이런 데 가면은 ATV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연인들끼리 탄단 말이에요. 뭐 전부 다 뭐 시내가 가가지고 뭐 브르르 타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좀 큰 데는 이렇게 막 코스도 있고 이렇게 네. 그런 레저를 활동하는데 왜 MTV는 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갔는데 제가 로토루와 크랭콕스 열리는데 거기를 갔어요. MTV 탈 때 말고 자전거 일주할 때 갔는데 애들이 가족끼리 와가지고 그 코스를 그냥 우르르 타고 놀아 이렇게 제구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레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프로님도 무시 쉽지 않은 건데 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도 파크도 꾸미시고 목재도 다 본인 돈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꾸민 거면 사실 그게 아카데미 목적도 있지만은 MTV 쪽에 오래 있었으면은 그 열정이 그렇게까지 쏟아붓기가 쉽지 않을 텐데. 딱 저는 그거예요. 문화. 자전거 쪽 문화가 너무나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아직까지 이어져 있고 어릴 때 활발했던 팀 활동들이 지금 다 죽어 있고 오히려 반대로 MTV 특히나 이 다운힐 올마운틴 쪽은 죽었어요. 네. 예전에는 실업팀도 있었고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거꾸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서 사실 이것도 이런 실내파크도 어릴 때부터 계속 봤던 건데 뭐 10년이 지나도 안 생겼었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신 거. 답답해서. 한번 해놔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 다시는 또 해보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MTV 대중화라는 거 플러스 저는 그냥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은 MTV 타시는 분들도 MTV를 타는데 MTV 타는데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세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자전거를 타는데 라이딩 하면서 뭐 내는 뭐 셔틀비 2~3만 원 아까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용평파크를 간다고 해도 그 파크 리프트비 내는 걸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세요. 스키 리프트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타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리프트권을 끊고 타기는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네, 자전거라는 거 자체가 의식이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 라이더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컨텐츠들 문화도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는 그냥 단순히 일단은 정보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일단 그 사람들이 알아야죠. 알아야 뭘 하지.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중화 플러스 문화. 네. 저는 그 플러스 의식 고찰. 이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서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뭔가 업체에서 움직여주면은 조금 더 쉽게 바뀔 수 있는 건데 밑에서 아무리 지서봤자 뭐예요. 위에서 딱 틀어막고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제가 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안 움직여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움직이기 힘든데
어쨌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